간단한 치료로 굉장히 극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과는 서울매일치과 남중 원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치과 병명은 외상성 교합입니다. 이 외상성 교합을 진단을 하다 보면 저희는 대단히 자주 마주치는데요. 이게 의외로 환자분들께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는 병명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치료로 굉장히 극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외상성 교합이 TFO, Trauma from Occlusion, 교합을 통해서 외상을 입는다. 즉 치아가 서로 닿는데 그 힘에 의해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주인대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무릎을 감싸주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있죠. 그런데 그 무릎이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버리면은 인대가 다치잖아요. 치주인대도 마찬가지예요. 치아가 너무나 강한 힘을 받으면 평소에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씹는 과정에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얘가 너무 크게 움직여 버리면은 뿌리를 잡아주는 인대가 찢어지고 망가져요. 그 경우가 외상성 교합이라고 합니다. 일단 외상성 교합이 있으면은 치아가 저희가 생리적 동요도라고 부르는 정상적인 그 흔들림보다 더 많이 흔들리게 돼요. 치아 뿌리 주변에 치주골이 위에서부터 조금씩 눕기도 하고요. 통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씹을 때. 또 치주염, 즉 세균이 있어서 치주염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플러스 이 외상성 교합이 일종의 엑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속화시켜요, 뼈가 녹는 걸. 치주염 때문에 뼈가 녹지 않았어요. 충분히 뿌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데 뼈는. 그런데 힘이 지나치게 작용을 해서 외상성 교합이 발생을 하면 이걸 일차성 외상성 교합이라고 하고, 다른 이유로, 즉 치주염 같은 이유로 잇몸뼈가 이렇게 녹아서 그럼 치아 뿌리를 잡아주고 있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힘을 받아도 얘가 좀 더 많이 움직이면서 치주인대가 다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2차성 외상성 교합이라고 하고요. 외상성 교합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는 이런 경우, 이제 크라운 치료를 받으셨어요. 크라운 치료를 받았는데 높이를 조정해서 이제 맞추잖아요. 맞춰서 붙이잖아요. 그랬는데 높이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치아가 이렇게 물릴 때마다 그 치료를 받은 그 치아만 먼저 닿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꽉 물었을 때는 바로 그 치료를 받은 치아가 너무 많이 눌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 그 치아에 외상성 교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물 때 말고 좌우로 이렇게 지글지글 갈 때, 이렇게 갈 때도 너무 세게 닿으면 그 치아가 외상성 교합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새로 만든 보철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정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배열된 치아가 그런 외상성 교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교정도 안 했고 보철도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치아를 쓰시면서 치아가 마모가 되고 어떤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치아의 외상성 교합이 발생하기도 해요. 외상성 교합 진단이요. 일단 방사선 사진상에서 저희가 PDL 스페이스, 즉 치주 인대강이라고 부르는 뿌리 주변에 검은색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이 넓어져 보일 수도 있고요.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는데도 치아가 흔들린다? 그러면 외상성 교합을 의심하게 되고요. 씹을 때 뭔가 치아가 시큰시큰하다, 이런 증상을 듣고 외상성 교합을 진단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치아가 힘을 많이 받는지 그거를 저희가 교합지나 아니면 저희 손가락 느낌을 이용해서, 손가락 느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딱 씹을 때 여기 치아를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이 치아가 흔들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데, 유독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치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니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면 이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럴 때 이 치아가 외상성 교합이 있구나,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진단은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외상성 교합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교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교합을 맞춰야죠. 즉 높이를 조정을 해야죠. 근데 그 높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물었을 때 먼저 닿는 거, 그걸 이제 수직적으로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좌우로 이렇게 지글지글 턱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럴 때 어떤 특정 치아가 좀 세게 걸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근데 이 외상성 교합이 치주염이랑 결합된 경우도 있어요. 즉 잇몸 질환이랑. 그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도 같이 해줘야죠. 그런데 이 외상성 교합이 있다고 해서 환자분께서 무조건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하신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진료를 하다가 또는 그냥 이제 검진차 오셨을 때 진단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잇몸뼈는 멀쩡한데 약간 흔들리고 있어서, 특히 이 작은 어금니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위에 작은 어금니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진단을 해본다던가 교합지를 이용해서 진단을 해보면 얘 외상성 교합이구나, 얘 교합 조정을 해드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겠구나, 즉 잇몸뼈가 소실되고 나중에 치아가 더 흔들려지는 혹은 치주염이 갑자기 심해지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거 높이를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끔 환자분들께서 나 불편하지 않는 이를 깎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 이해가죠. 그럴 때는 저희가 이 치료를 강하게 권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근데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하는 게 좋을 때 권하긴 하죠. 치아가 흔들린다고 무조건 비정상은 아니에요. 잇몸뼈가 어느 정도 좀 녹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힘을 받고 있는데도 건드려 보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지지가 약하니까 그런 건데, 그럴 때 그 치아가 쓰시는데 별 문제가 없고, 즉 통증도 없고 큰 불편함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잇몸 질환이 계속 생기지도 않고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건 치료 대상은 아니에요. 즉 흔들린다고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그런 외상성 교합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외상성 교합으로 판단이 되면 불편하지 않아도 미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참 이게 치과 진단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10년 전에 금리를 하셨어요. 요 맨 끝에 치아를. 그런데 그 치아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다른 치과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다, 뽑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봤더니 저도 일단 딱 보기에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안에 충치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것 같지도 않고 금이 갔을 것 같지도 않고 잇몸 질환도 없고, 이렇게 생각나는 질환들을 쭉 열거를 하고 그것들이 맞는지를 다 봤더니 다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남는 게 이거 외상성 교합일 수 있겠다라는 게 남더라고요. 보통 이제 외상성 교합도 그 금리가 특별히 다른 치아보다 더 많은 힘을 받는지, 그거를 저희가 사실 뭐 교합지든 뭐든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항상 그걸 딱 캐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 이 치아만 닿고 나머지가 다 떠면, 즉 종이가 다 빠지면 물었을 때, 그러면 이거 높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 종이도 물리고 있었어요. 그 약간 물리는 힘의 미세한 차이를 그래서 저희가 알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 치아 같은 경우에 다른 질환들은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외상성 교합만 남았고요. 그래서 교합 조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참 조정을 했는데, 즉 많이 깎아냈는데도 여전히 그 치아가 물리는 거예요. 이게 높았구나, 또는 이 치아가 특별히 더 많은 힘을 받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높이가 잘 서로 다 똑같고 똑같은 힘을 받고 있었다면 여기를 제가 몇 번 깎는 순간 여기가 종이가 그냥 빠졌어야 됐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교합 조정을 받고 나서 그 치아가 괜찮아지셨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진단이. 그러면 그냥 단순히 교합 조정으로 괜찮아진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네, 간단한 치료로 굉장히 극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외상성 교합을 예방할 수 있는 건 딱히 뭐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치과 치료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치과 치료를 잘 받으셔야죠. 불편함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셔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치과 치료를 잘 끝내시면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턱관절 질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치아가 교모가 되면서 치아가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는 없죠. 네,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치아가 빠르게 망가지는 걸 예방할 수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외상성 교합은 여기까지인데요. 치료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가끔 불편함이 없을 때는 멀쩡한 치아를 깎는다는 생각에 치료에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원인 없이 외상성 교합 때문에 불편감이 생겼을 때에는
간단한 교합 조정만으로 금방 그 증상이 해결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상성 교합 치료에 대해서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외상성 교합 때문인지도 모르셨겠지만 그렇죠. 흔한 질환인데 병명은 낯설었던 외상성 교합. 오늘 외상성 교합에 대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외상성 교합은 서울매일치과 남중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